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차량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만 보더라도 이 차가 예사로운 차량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BMW의 고성능 모델 M 중에서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제가 앞서 M3 컴피티션 모델 시승기도 전달드렸었는데 그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X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능 모델이니만큼 이 차량의 스펙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3.0L 가솔린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S58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M3와 똑같은 엔진이고요. 곧 출시되는 BMW M2 풀체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고출력 차량을 시승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 소식이 없었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리뷰를 이어가야겠죠. 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M3, M4 풀체인지 전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션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M3 컴피티션 모델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MW M3, M4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한 고성능으로 캐릭터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약간 날 것, 조금 러프함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런 날 것의 느낌, 날 것의 고성능 느낌은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AMG라든지 아우디 RS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편안해진 느낌들이 들긴 해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완전 날 것으로 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 조금 더 다양한 소비자분들이 이런 고성능 차량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내가 운전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성능 차량들을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M3, M4인 것 같고요. 그래서 M4 컴피티션 모델, 더구나 X드라이브가 적용된 이 M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전이 편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차량 510마력의 토크 66.3 고성능 모델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담감은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고성능 모델을 후륜구동으로만 구동을 하게 되면 물론 운전의 재미는 챙길 수 있지만 운전이 그렇게 숙달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혹시나 뒷바퀴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슬립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4륜구동이 탑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든든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고성능 모델을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막히는 길이거든요. 막히는 길에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M3, 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좀 막히니까 주행 느낌보다는 이런 옵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반자율 주행도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시리즈와 같은 로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교함이나 이런 부드러움, 지금 앞차 속도를 줄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사실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도 좀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질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자율 주행을 사용했을 때 일반 모델과 차이점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기후 조건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소나기이길 바라봐야겠죠. 잠시 후에 비가 그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가 카본 버킷 시트입니다. 이게 순정이에요. 풀 카본 버킷 시트가 지금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풀 카본 버킷 시트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고성능 느낌도 나기 때문에 풀 카본 버킷 시트 한번 도전해볼까 하다가도 이걸 데일리로 타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앉았을 때 착장감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나 사게 되면 스포츠 시트로 살까 아니면 풀 카본 버킷 시트로 살까라고 고민했는데 이왕 고성능 모델 탈 거 시트부터 확실하게 고성능 느낌을 나게 풀 카본 버킷 시트를 타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풀 카본 버킷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서 시승했던 M3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였거든요. 그래서 풀 카본 버킷 시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의사항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풀 카본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는 없고 대신에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동이 아니에요. 보통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M4에 적용된 풀 카본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은 얻었지만 전동을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무게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카본 버킷시트에 앉았을 때 확실히 타고 내리기는 불편하긴 합니다. 문도 길어서 혹시나 옆에 차가 있을 때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풀카본 버킷시트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몸에 딱 맞는, 몸에 딱 핏이 되는 그런 착자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순정으로 이만한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BMW M3 M4 풀체인지에서 단점을 항상 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바로 무게 부분이죠. BMW M4 컴피티션의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1745kg입니다. 그런데 그건 후륜구동의 무게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50kg, 50kg가 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무려 1795kg입니다. 제 몸무게가 70kg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차량의 무게는 1.8톤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M3, M4 좋아하셨던 분들, 야 무슨 1.8톤이 넘어, M4가 엄청 무거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당연히 운동 성능이 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 바로 경량화거든요. BMW M3, M4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경량화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체도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편의사항들이 대거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에서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M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실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졌다라는 부분을 좀 어떻게든 장점으로 순화시켜 본다면 안정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차 중량, 무게감 자체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뭐 경량화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어떻게든 장점을 좀 짜낸 거고, 확실히 스포츠카 장르에서는 무게가 무거워졌다라는 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다행히도 비가 좀 그쳤고요. 그리고 앞에 차량도 없어졌으니까 한번 M1 모드로 바꿔보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포트 모드였고요. M1을 제가 모두 다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 사운드도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진정한 M4의 진가가 발휘되게 됩니다. 와, 510마력의 토크 66.3. 사실 요즘 전기차들의 출력이 워낙 높아졌고 토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숫자로만 이런 걸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숫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차가 주는 모든 종합적인 부분, 이 캐빈룸, 이 운전석을 가득 채우는 이 배기 사운드, 그리고 이 엑셀의 반응성,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밟자마자 토크가 확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쭉 밟다가 RPM이 내려갈 때 파바바방 터지는 이 팝콘 소리, 팝콘 사운드도 아주 일품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이 적용되면서 좋아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로백이 더 빨라졌다는 부분이에요. 원래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3.9초였는데 3.5초로 0.4초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력이 더 빨라졌다라는 그런 장점도 엑스드라이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와 M 모드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컴포트 모드입니다. 여기서 엑셀을 쭉 밟아볼게요. 그러면 3000rpm을 웬만해선 안 넘깁니다. 2000에서 2500rpm 정도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 그대로 M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 스포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압력으로 엑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그러면 바로 지금 4000rpm을 넘겼습니다. 아까랑 좀 전에 컴포트 모드일 때랑 엑셀을 거의 똑같은 압력으로 밟았는데, 와, 이게 사실 전기차도 빨라요. 전기차가 뭐 빠르기만 봤을 때는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순수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에는 전기차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기 사운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진동입니다. 차 안에서 운전자가 느껴지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맨날 리뷰할 때 소음과 진동 없다고 좋아하더니 무슨 진동이 느껴진다고 좋아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진동은 그런 불쾌함 진동, 뭐 NVH 측면에서 불쾌함의 진동이 아니에요. 사실 전기차는 진동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밟으면 그냥 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통해서 발끝으로 전해지는 이런 떨림이라든지, 그리고 배기 사운드가 이 실내를 가득 채워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만족감인 것이죠.
그리고 M4 X드라이브 컴피티션 모델의 승차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성능 모델 하면 승차감이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앞서 M3 탔을 때도 그렇지만 승차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M4 차량은 풀카본 버킷시트여서 좀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차를 탄 지가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3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3시간 정도 운전하면 어느 정도 좀 허리도 아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허리가 아프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차를 소유해서 오래 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3-4시간 정도 타면 허리가 아프거나 좀 불편함이 다가오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풀카본 버킷시트가 몸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덜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되려 풀카본 버킷시트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이 시트가 물론 쿠션감은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러나 승차감이 불편하진 않은 거지 편하진 않습니다. 좀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좀 이렇게 두둥실하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고, 그리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 앞에가 19인치고 뒤에가 20인치예요. 뒤에가 더 크고 앞에가 27호, 뒤에가 285 사이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휠 사이즈도 19인치, 20인치로 다른데 타이어 사이즈도 27호, 285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M3, M4는 편안한 승차감으로 만든 차량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성능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으시다거나 좀 이런 고성능 모델을 한번 접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편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여기서 M으로 바꿔보면 승차감이랑 엑셀 반응이랑 이 핸들의 무게감이랑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싹 바뀝니다. 사실 뭐 흉내만 낸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아주 완벽하게 캐릭터가 바뀌게 됩니다. 엑셀의 반응도 그렇고요, 핸들링의 무게감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단단함, 세기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아주 완벽하게 난 다른 차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속을 쭉 해보면 와, 밟아도 힘이 안 부족합니다. 진짜 박진감이 넘치는 차예요. 와, 박진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쫙! 엑셀이 이렇게 딱 할 때마다 지금 들리시죠? 이 맛이지, 이 맛이야. 그래서 오늘은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 시승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승기는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승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의 의지도 분명히 있지만 M4 시승기는 거의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승기였습니다. 사실 뭐 M3, M4에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이렇게 타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온몸이 짜릿해지고 막 팔이 저릿저릿하고 막 팔에 소름이 돋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식어도 M3, M4를 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 시승 차량 지원해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주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BMW 뭐 M 혹은 BMW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영주 대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저도 BMW 530i 구매했기 때문에 정말로 친절하게 잘 상담해주시고 출고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어서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